안녕하세요. 예술가 사랑 제 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랑의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주제로 19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읽었던 책인데 밀란 쿤테라의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유형, 특별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식 세포에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랑, 이걸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식 세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어떤 그 타부라든지 뭔가 이제 무거운 그 도덕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밀란 쿤데라가 이런 어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태에 있어서 사랑이 진정으로 이제 가벼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무거운 것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봐서 이제 아실 텐데, 그 밀란 쿤테라는 이제 1929년도에 그 체코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루드비크 쿤데라라고 체코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자 이제 음악학자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쿤데라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또 음악학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이 소설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1948년 이제 그 김나지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체코슬라바키아가 이제 공산당이 굉장히 그 유력한 그 정부 체제로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밀란 쿤데라도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평생 뭐 공산당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입당과 탈당을 이제 반복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프라하의 이제 카렐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문학하고 미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2학기를 이제 마칠 때 학교를 좀 옮겨서 프라하 공연예술대학교 영화학부로 이제 전공을 옮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화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공부하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공연예술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영화학부에서 이제 강사 또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굉장히 수많은 어떤 작품들을 이제 출간하게 되는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농담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편 소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이 소설, 이제 가장 대표작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밀란 쿤데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밀란 쿤테라의 이제 작품, 이 참을 수 없는 이제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작품은 베토벤의 작품을 약간 이제 모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토벤의 현악사중조 14번 C# 단조를 이제 듣고서 이외에 좀 걸맞는 소설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음악적인 형식을 이 소설에 차용하는 그 구상이 이제 실현된 게 바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현악사중 중인 7악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소설도 7개의 장으로 구성을 하면서 서로 이제 반복과 대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 또는 이제 사랑 또 글쓰기 뭐 이런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라든지 차이들이라든지 가벼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 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구현할 만한 이제 4명의 주인공들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이 바이올린은 이제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사랑의 가벼움을 가장 극명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외과 의사 토마시가 이제 제일 바이올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레사라고 하는 토마시가 이제 사랑에 빠진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테레사는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또 묵직한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로서 여기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배신의 영웅인 사비나가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낭만적인 사랑과 지성을 표현하는 이제 프란츠가 비올라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는 이제 네 명의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토마시, 그다음에 이제 테레사, 그다음에 사비나, 그다음에 이제 프란츠,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서 이제 굉장히 그 갈등하는 모습들, 특별히 이제 자유로운 사랑과 또는 이제 무거운 사랑에 대한 그런 그 갈등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외과 의사인 토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토마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가 있지만 이제 이혼한 상태가 있고, 이 이제 토마시가 체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테레사를 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또 부부가 되고, 토마시가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계속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여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화가인 사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비나를 또 짝사랑하고 있는 대학 교수 프란츠, 이 네 명들이 이제 서로 이 사랑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변증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작품의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랑의 정치적 은유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토마시는 이제 바람둥이 테마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 약간 뭐 그 변태 같은 또 성도착자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이제 그 쿤데라가 이 토마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25년 동안 이제 200명의 여자를 만나서 이 바람을 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이제 이런 캐릭터를 이 작품 속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한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제 토마시는 이런 호색한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돈주왕이라든지 아니면 카사노바라든지 이런 주제를 이제 왜 그 온몸을 바쳐가면서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토마시가 만나는 200명의 여자, 그 이상의 여자들의 이런 어떤 몸을 탐닉하면서 과연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일시적인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르지 않는 쾌락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제 이상적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데아적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 수많은 여자들을 이제 헤집고 다니는 것인지, 뭐 이런 물음을 좀 던져볼 수가 있죠. 자, 쿤데라는 이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찾아가는 탐색자이자 모험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몸은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제 토마시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인체 구조, 인체의 해박적인 구조, 또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여자를 여자로 만들어 주는 것, 한 여자를 자신의 애인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은 그 몸 이상의 어떤 것, 또는 이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것, 그걸 이제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자신은 이제 탐색하고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모험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 차이를 찾는 사랑의 철학자, 또는 이제 차이의 사랑, 또는 차이의 사랑 정치학자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토마시처럼 어떤 육체적인 근거에서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테레사처럼 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정신, 또는 이제 영혼, 또는 어떤 그 숭고한 어떤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그 욕망의 진화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차이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갈등으로 그런데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죽도록 사랑하게 되고 또 그 갈등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되는 사랑이 이제 소멸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사랑의 변증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눠져 있는 하나의 반쪽들이고 그래서 이제 상이했던 반쪽들이 그 하나의 그 완전한 결합체를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됨, 이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토마시는 데 생뚱맞게 이 동일성을 포기하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차이를 추구해야 되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차이에 기반을 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 토마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토마시가 살고 있던 이제 체코슬라바키아는 여전히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차이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 또는 이제 공동체, 집단 뭐 이런 것에 대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전투에서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시는 이제 25년 동안 200명이 넘는 여자들을 이제 만나서 그 육체적인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왔었고 이제 왜 여기서도 이제 만족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똑같은 몸을 만나서 그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나누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동일하고 뭐 의미 없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토마스는 이 200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100만 분의 1의 차이, 100만 분의 1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 그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는,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그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토마시가 이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원천이다. 뭐 이제 사랑의 원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외과 의사인 토마시에게 있어서는 그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바로 동일성, 유사성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어떤 미세한 차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토마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철학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과 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 보편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로 수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출발점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이제 형이상학도 그렇고 인식론도 그렇고 뭐 윤리학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나 원칙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그 지식이라든지 철학의 기본 베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성으로 벗어나는 거, 이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이제 굳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일과 다의 문제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토마시에 있어서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의학으로서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는 이런 어떤 동일성, 보편적인 어떤 원리나 원칙, 생물학적인 해부학적인 원칙을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는 이제 그런 것을 거쳐서 입문하게 되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일성들이 아니라 뭐 똑같이 뭐 여자나 남자나 동일한 어떤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는 이제 큰 차이를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몸에 바탕하고 있는 뭔가의 어떤 차이들, 뭐 이것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자는 옷을 벗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성행위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신음소리는 어떤 음정일까? 쾌락의 순간에 얼굴에 어떤 주름살이 새겨질까?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 평상시에는 이제 느껴보지 못하는 인간의 미묘한 차이가 이런 어떤 극도의 쾌락 상태 또는 극도의 어떤 흥분 상태에서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몸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몸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미세한 차이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이제 토마스는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밀란 쿤테라가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이제 선전 구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전제주의에 대한 붕괴, 그리고 그 정치적인 전제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차, 이 개체들의 개별성과 다름, 이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과 다의 문제, 만약에 이제 일과 다의 문제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그건 이제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곱하기 2는 4인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수학적인 원리인데, 2 곱하기 2가 5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주의 사회 또 보편적인 사회의 일반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어떤 동일성의 사회에서는 항상 옳음과 그름의 문제 또는 이제 참과 거짓의 문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에 속하는 것은 옳음이고 참이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그름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런 어떤 보편성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보편성을 이제 거부해서 2 곱하기 2는 4도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2는 5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그것은 이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야만 다수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원리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원리가 있을 때만이 뭐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옳은 것이 되고, 2 곱하기 2가 5가 되는 상황에서는 또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그런 어떤 허상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일처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양성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성 보편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성 개념, 인간의 어떤 그 성 정체성들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제 틀림 또는 이제 그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토마스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별성과 다름들을 인정을 하려면 이런 형태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성관념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성도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야만 한다. 그것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어떤 큰 틀 속에서 이제 밀란 쿤테라는 이제 이 토마시라고 하는 이제 인물을 형상화시키면서 그런 기존에 이제 테레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존의 그 성도덕 또는 이제 성관념, 성보편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기성 가치관들을 이제 허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 정치적 전제주의가 이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독일 나치를 이제 보면 알 수 있겠고,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제 독일인 아리안주의, 순수 혈통주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제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혈통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가장 열등한 종족인 이제 유태인들은 이제 학살해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거가 굉장히 불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인들은 철저하게 법제화 시켰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유태인들을 독일 가스실로 보냈고 생체 해부학을 했었고, 또 사람들은 이제 아주 잔인하게
고문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건 이제 그 법의 안정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법의 정신보다는 합법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괴롭히고 고통을 이제 가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와 나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름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대한 어떤 폭력은 정당화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개별성과 다름을 이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일반성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대상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면 각 개인들은 이제 교환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심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나무고 나무는 이제 뭐 땔감을 위해서 쓰기 위한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몇십 년 된 거, 몇백 년 된 거, 또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뭐 싹둑싹둑 자르는 것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한 나무 한 나무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생각한다라면 이 나무를 누가 심었고 누가 가꿨고 이 나무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을 굉장히 이제 생각해 본다라면 그 나무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싹둑 자르기가 굉장히 이제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이제 나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일성, 싱귤레리티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나무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토마스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정치적 전제성을 어떻게든지 물리쳐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굉장히 만연했던 어떤 그 공산주의 그 정치 시스템 이 자체가 이제 전제주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나 차이들을 전혀 이제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똑같다라면 이건 이제 갑의 육체와 을의 육체가 대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고유성 같은 거, 특이성 같은 거, 단독성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토마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독특함은 인간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숨겨져 있다. 인간은 모든 존재에서 같은 것, 자신에게 공통적인 것만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개별적인 자아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므로 미리 짐작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베일을 벗기고 발견하고 타인으로부터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토마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 반전체주의, 반보편주의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이제 여기서 녹아져 있는데,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원리, 일반성 또는 보편성으로 이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이 토마스가 갖고 있는 차이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쟁취해야 되는 것,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럿 중에 하나로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여럿 중에 하나로서 내가 갖고 있는 의미나 독특성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죠. 내가 있거나 없거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투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이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속에서는 전혀 이제 발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억압적인 또는 획일적인 이런 어떤 전체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토마스가 이제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의사로서 뇌를 다루어 봤지만 뇌만 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아인슈타인, 이제 브레즈네프와 솔제니친 두뇌 사이에는 이제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 뭐 여기서처럼 이제 히틀러나 브레즈네프와 같은 이제 공산당이나 또는 이제 독재자 뇌하고 아인슈타인 이제 뭐 천재 물리학자나 솔제니치처럼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뭐 또 작가와 같은 사람들의 이제 뇌는 똑같다는 거죠. 더 이상 더 어떤
커다란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뇌만 봐가지고 이 사람이 독재자인지 아니면 공산당 전체주의자인지 아니면 이제 물리학자인지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이제 작가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100만 분의 1의 차이가 나는데 그 100만 분의 1의 차이 때문에 나머지 99만 9,999와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다는 거죠.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뇌의 100만 분의 1의 차이 때문에 하나는 독재자가 되고 공산당 전체주의자가 되고 하나는 이제 또 유명한 그 평화운동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99만 9,999의 유사점에 우리가 안주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다른 것들과 분리시켜주는 그 100만 분의 1의 그 차이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 동일성인가, 이제 사소한 차이인가, 이제 이런 물음을 우리가 이제 실존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99만 9,999는 다 똑같죠. 뭐 남자라고 하는 몸, 또 여자라고 하는 몸, 또 이제 인류라고 하는 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몸은 어떻게 보면 DNA상으로는 99만 9,999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근데 또 이제 그 쌍둥이 같은 경우는 DNA가 이제 100%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가 쌍둥이가 서로 다르다, 다른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토마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99만 9,999가 아니라 차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 100만 분의 1, 이게 바로 나의 인격,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평화주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독재자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시는 이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서만 또 여성을 특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만 그것을 추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뭐 입맛, 미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왜 섹스라고 하는 성관계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토마시에 대한 대표적인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다양한 독특한 특성들을 갖는 것들이 이제 행동, 입맛, 뭐 미, 개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꼭 이 성관계에서만 이제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토마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과자보다 치즈를 더 좋아하고 또 다른 여자가 콘플라워를 도저히 먹지 못하는 것이 독창성의 한 기호이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무의미하거나 공허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100만 분의 1의 차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그런 100만 분의 1의 차이가 그 이제 외향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취미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독특한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드러난다는 거죠. 쉽게 드러나고 관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바로 드러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토마시는 이제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탐구하고 탐색하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토마시는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100만 분의 1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이 가장 숨기려고 하는 것,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내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이제 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한다. 이제 그게 이제 토마시가 볼 때는 이제 그 성관계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토마시하고 이제 테레사하고 가장 갈등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토마시는 이제 그 200명의 여자 이상과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 테레사는 이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하고만 이제 관계를 이제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마시는 이 성관계하고 사랑은 다른 것이다. 사랑은 이제 너만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이 만든 그런 어떤 자동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자동 반응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을 보면 바로 발기가 되는 이런 것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자동 반응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극과 반응, 파블로프 개처럼 보면 바로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 것들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토마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정치적 효율성 또 일반성 이런 것에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그 맞서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랑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거, 이제 무거운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어떤 보편적인 이상적인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생식세포 이상의 어떤 것,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토마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맞섬 이런 어떤 지배들이 전체주의적인 요소와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랑 또 성관계, 이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